종합소득세 신고 끝나서 이제 한숨 좀 돌리셨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11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세금만 신경 쓰는데 사실은 사업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세금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건강보험료예요. 이거는 매달 부과되는 거니까요. 오늘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딱 필요한 핵심만 쉽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금백 대표세무사 전정치입니다. 먼저 건강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직원이 없는 경우는 지역가입자, 직원이 있는 경우는 직장가입자. 이 두 개는 계산 방법도 다르고 좀 개념도 좀 달라요. 직원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돼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부동산 등의 재산에다가 내 월 소득을 합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 8%의 건강보험 요율을 곱하는 거죠. 재산이 없고 일단 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서 소득이란 내가 얼마를 버는지를 말하는 건데 현재 시점의 소득이 아니라 지난 시점의 소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한 첫 해라 하면은 건강보험료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창업 전 지난 소득을 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창업한 경우라면은 직장 생활할 때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직장을 다닐 때는 내 건강보험료의 반절을 회사가 대신 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퇴사를 했으니까 건강보험료 전체를 내가 내야 돼요. 그래서 체감하기로는 2배 이상 증가하는 거죠. 여기서 2배 이상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도 같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재산이 더 부동산 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2배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갑자기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퇴직하고 창업을 하신 대표님들이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진짜 놀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대로 내가 창업하기 전에 배우자나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셔가지고 그곳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다면은 그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어요. 창업을 하고 나서도 소득이 있어도 한동안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거냐면은 내 소득이 국가에 잡히기 전까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소득은 언제 잡히죠?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면은 그게 11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전달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건강보험공단도 내가 얼마를 버는 걸 알았으니까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고지하는 구조인 거죠. 조금 복잡하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원래 소득이 없어서 아내 피부양자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26년 1월에 창업을 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26년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는 아직 몰라요. 제가 27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신고된 금액이 11월에 건강보험 측으로 넘어가고 공단에서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제게 고지하기 시작하는 방식인 거죠. 얼마를 고지하는 거냐면 제가 만약에 26년에 소득금액을 4,800만 원 벌었다 해볼게요.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거는 우리 종합소득금액 할 때 그런 소득금액 같은 건데 일종의 순이익이에요. 수익에서 비용 뺀 금액이죠. 그게 4,800만 원이면은 12개월 나눴을 때 월로 치면 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400만 원에다가 건강보험료율 약 8%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32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창업하신 다음에 피부양자가 유지됐던 대표님들이 갑자기 11월에 32만 원씩 매달 고지가 시작되니까 부담을 확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창업한 지가 좀 지났더라도 건강보험료가 11월에 확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건강보험료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직전 소득,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내가 작년보다 전해보다 훨씬 늘었어도 일단 전해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다가 11월에 그게 새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알게 되면은 그때 가서 갑자기 확 올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5년에 소득 금액이, 그러니까 순이익이 3,600만 원이고 26년에는 더 늘어가지고 6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26년 11월까지는 25년 소득인 3,600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돼요. 월 24만 원 정도이죠. 그러다가 이제 26년 6천만 원이 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면서 알려지잖아요. 그럼 11월부터 3,600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거예요. 갑자기 월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가되게 되는 거죠. 한 달 사이에 갑자기 16만 원이 증가하는 거고요. 연으로 치면요 192만 원이 증가하는 거예요. 매달 내는 이런 고정 비용이 16만 원이나 증가한다는 거 정말 무시 못할 액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두고 폭탄 맞는다, 그런 무서운 표현도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무서워만 할 건 아니고요.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줄 수 있는 꿀팁 2개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피부양자 유지 방법이에요. 피부양자는 사업소득금액,
즉 순이익이 1원이라도 생기면은 바로 탈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월 2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 방식인데, 이게 소액이더라도 매번 내려면 또 약간 좀 서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봐서 내가 아슬아슬하게 순이익이 날 것 같다, 그렇다면은 조금 예정된 지출을 미리 땡겨가지고 결손 마이너스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소득이 감소했을 때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에요. 직전에는 소득이 높았었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소득이 확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낮아도 예전에 높을 때 기준으로 계속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요. 어쩔 수 없이 소득 반영에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라는 걸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직전에 비해서 내가 소득이 많이 줄었으니까 이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고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런 거 정말 필요한 건데 공단에서 먼저 안 알려주거든요. 소득이 직전보다 많이 떨어진 대표님들 지금 건보료 부담되신다면은 꼭 신경 써가지고 챙겨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인데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대표님이 전환되세요. 그러면서 계산 방식도 확 달라지죠.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다가 재산까지 합해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소득만 보는 거죠. 여기에서 꿀팁을 먼저 하나 드리면은, 요즘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내 소득은 비슷한데 재산이 막 높아지면서 건강보험료가 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대표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럴 때 직원을 채용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상태라면은 3.3 프리랜서 형태 말고 4대 보험을 가입시켜가지고 직원을 빨리 채용하는 것도 오히려 건보료 측면에서는 더 좋은 효과일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이 생기면은 대표님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월 20만 원씩 나오고 있었다면은 직원만 채용해도 그 금액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직원이 늘 때마다 직원이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 반절씩 저희 사장들이 대신 납부해 줘야 되잖아요. 저도 같은 사장 입장에서 매달 건보공단에서 카톡이 딱 오잖아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와요. 너무 액수가 크거든요. 직원이 10명만 넘어가도 건강보험료 뭐 1,000만 원 이상 정말 순식간에 넘어가잖아요. 이런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별로 없어요. 대신에 건강보험료 말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두루누리 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혜택이 파격적인 만큼 조건도 좀 있는데요. 일단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 근로자의 월급이 27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게다가 직전 1년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신규 근로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입사자 채용하면은 바로 확인해가지고 적용하는 게 좋은 거죠. 여기에 자잘한 조건들이 더 있긴 한데 워낙 혜택이 크니까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단에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소소한 팁들 드렸는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을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용 처리를 철저히 하자예요. 지역 가입자든 직장 가입자든 결국엔 둘 다 소득에다가 곱하기 8%에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는 구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건 내가 실제 얼마 소득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이 얼마인지로 신고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다 긁어 모아가지고 비용에 잘 반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세금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도 꼭 적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세금은 창업감면이나 통합고용세액공제 이런 공제감면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강보험료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에는 이런 공제감면 금액이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로 세금은 0원 나왔는데도 건강보험료는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세금 적게 나온다고 해서 비용관리 잘못하면 큰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비용관리가 진짜 핵심인 이유가 이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영상 하나 띄워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미 계속 가입이에요. 직장 막 그만두고 창업하신 분들이 꼭 챙겨 주셔야 되는 건데요. 퇴직하면은 우리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했잖아요. 보험료가 최소 2배 이상 올라요. 이럴 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퇴직하고 최대 3년간 직장 다닐 때 내가 내 몫으로 내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단 이게 기한이 있어요. 퇴직하고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2개월 이내에 이게 나한테 유리한 방법인지 꼭 고려해보고 빠르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법인 전환 이야기예요. 법인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가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법인은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아플 일도 없으니까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다만 법인이 아닌 법인에 소속된 개인들이 법인에서 월급 받을 거잖아요. 그럼 소득이 잡히겠죠? 그럼 그 개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맞게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 금액이 너무 높아요. 막 월에 1억씩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데 그럼 건보료 부담이 너무나 많이 되죠. 그런데 내가 1억을 벌고 있다고 해서 실생활을 할 때 1억이 꼭 다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월에 한 1,000만 원만 있어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법인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대표이사 월급을 1,0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라면 1억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8%에서 800만 원 나오던 것이 1,000만 원으로 바뀌니까 8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월급이 적으면 법인에 잉여금처럼 돈이 계속 쌓일 거잖아요. 이 돈은 언제 빼느냐? 나중에 우리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목돈으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퇴직금이 정말 좋은 게 법인에서 돈 뺄 때 가장 최저 세금으로 빼는 방법인데 게다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이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월급으로 5억 받았으면 5억 곱하기 8% 해야 되는 건데 퇴직금으로 5억 받았으면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인 전환 관련해서 상담해 드릴 때 대표님들에게 세금도 세금인데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긴 해도 이걸 보다 보면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임의 계속 가입이 나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법인 전환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게 사람마다 소득 구조, 재산 상황, 직원 유무에 따라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정말 많은 문제인 거죠.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분들은 이거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들 건보료 조금이라도 줄여도 그 돈 사업에 꼭 투자하시길 바랄게요.